이슈파이터 3부 이어가겠습니다. 남북 정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2박 3일간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죠. 우연인지 필연인지 2005년 9.19 공동성명 13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날 남북 정상이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9.19 공동성명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9.19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킨 산파이기도 하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특사단의 방북 결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10시에 바른미래당의 누구죠? 김관영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고 바로 뒤이어서 정의용 실장이 방북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기자들한테 했는데요. 보셨죠? 예. 네, 그 보면서 이거는 정말 잘 된 것 같다. 어떤 게 귀에 딱 꽂히시던가요? 날짜를 딱 맞췄어요. 날짜. 제가 9월 19일이 될 거다. 네. 라고 어디선가 얘기했는데 뭐 대개 뭐 18일에서 21일 주간이긴 한데 그렇다면 19일 날 정상회담, 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9.19는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변국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남북 공조를 통해서 사실 김정일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한 거거든요. 핵을 내려놓기로. 김정일 위원장. 김정일. 예. 그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27 예. 판문점 회담 전에 그러니까 3월 5일 날 특사한테 그런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하는 걸 통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5년에서 2018, 13년 시차가 있네요. 13년의 시간 낭비예요, 사실은. 13년 전에 해결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예. 그때도 합의 내용을 보면 상당한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인데 그것이 실천되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너무 야속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든 일단 정상회담 날짜를 명확하게 딱 잡은 것 이거 일부러 추석 전주에 잡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9월 24일인가 출국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날짜가 그 주밖에 없죠. 다른 주는 없고 이 주에 딱 잡혀서 하게 됐다. 오늘 저는 그 쭉 얘기를 들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답한 속내.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이렇게 하느라고 비핵화의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너무 야박하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꾸 뭐 무슨 종전선언을 하면 당장 뭐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지금 답답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네. 트럼프가 답답하고 김정은이 답답하고. 그렇습니까? 트럼프도 답답합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지금 판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본인은 성공작이라고 하는데 미국 내에서는 미국 외교의 실패작이다 이렇게 규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잘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결과 적대를 끝내고 한반도에서의 거대한 운명의 전환을 몰고 왔는데 우리는 성공작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의회, 특히 야당인 민주당, 그다음에 언론, 전문가 집단, 주류 사회가 안티 트럼프 하는 건 다 나쁘다, 틀렸다라고 보는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김정은한테 속았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내가 속인 게 아닌데 내가 속인 사람으로 되니까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도 답답하고 김정은도 답답하고 두 답답한 문재인 대통령 답답하죠. 그렇죠. 그게 70년 세월의 그 간극, 그 계곡이에요. 불신의 계곡. 그냥 불신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적대와 증오의 70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70년 사이에 파란 곡절과 아픈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건너뛰는데 그러니까 6월 12일 싱가포르 합의의 핵심은 새로운 관계, 5글자거든요. 새로운 관계.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70년 세월을 얼른 뛰어넘게 하는 불신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 넓고 깊은 거죠. 어쨌든 뭐 오늘에 나온 얼개를 기반으로 다음 평양에 가서 구체적인
또 성과가 좀 나와야 될 텐데요. 그 전에 혹시 폼페이오 방북이 취소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핵심이죠. 예. 다시 예. 남북 정상회담 전에 9월 18일이니까 지금 18일. 한 12일 남아 있잖아요. 예. 아마 오늘 내일 바로 정의용 서훈 특사가 워싱턴에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정의용 서훈 특사가 간다. 워싱턴에 가죠. 예. 워싱턴에 가서 아직 발표는 안 난 것 같습니다. 예. 가서 워싱턴에 가서 설명하고 예. 당연한 수순이지요. 평양에 갔다 왔으니까 네. 직접 가서 예. 폼페이오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서 네. 설명하고 네. 핵심은 그거잖아요. 미국은 지금 리스트 내라. 네, 핵 리스트 내라. 핵무기 몇 개 있는지, 그렇죠. 핵시설. 핵물질 우라늄은 몇 킬로그램 있고, 플루토늄 얼마 있고, 네. 그다음에 시설은 몇 군데나 어질러져 있고, 네, 네. 그다음에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다 리스트를 내라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북한 입장에서는 예. 서로 주고받는 건데 아니, 그거 다 우리는 내면. 이미 다 이미 야. 선행 조치했다. 예. 동창리 폭파했지 않느냐. 네.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했더군요. 예. 이 동창리는 예. 풍계리 예. 3분의 2가 못 쓰게 됐다. 예. 그거 뭐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죠. 앞으로 실험을. 3분의 예. 2가 파괴됐다. 예. 그다음에 동창리 예. 그거 미사일 시험 발사장. 뜯어냈잖아요. 예, 뜯어냈다. 그 선행 조치 한 거고. 예. 그다음에 유해도 어쨌든 55구 보냈고. 예. 성의 표시했는데 당신들은 준 게 없지 않냐. 네. 역지사지 해보면 네. 다 이해가 되는 네. 거죠.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은 억울하다. 답답하죠. 근데 예. 해줄만 한데. 네. 그리고 종전선언이라는 게 국제법적 구속력도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렇죠. 그냥 말로 하는 건데 네. 그 말도 못 해준다는 말이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이고 이 둘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보증인이 필요한 거죠. 예. 나를 믿고 예. 리스트 예. 내라. 그 보증인이 종전선언? 지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인 거죠? 대통령이죠. 예. 종전선언 받아주마. 네. 그 다음에 종전선언 주시오. 네. 리스트 내가 받아오겠소. 네. 예.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그 9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 3차 정상회담을 위해서 평양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 전에 폼페이오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가야만 한다. 이렇게 보시는 가야만 겁니까? 그래야 3차 정상회담에 예. 알맹이가 있고 의미가 있고 결실이 풍성해지는 거죠. 예. 그때도 여전히 예. 지금의 북미 간의 난기류가 계속되고 있다면 네. 3차 정상회담에서 그 성과가 풍성하기 어렵죠.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 폼페이오 장관이 꼭 가야만 하는 건데 이게 좀 이번에 평양에 갔을 때 그 내용이 일정 정도 얘기가 돼서 그 메시지를 들고 정의용 서훈 원장이 그 워싱턴에 가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죠. 저는 그렇게 그 메시지가 봅니다.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했잖아요. 한반도에서 핵무기도 없고 네. 핵 위협도 없는 예. 완전한 비핵화된 속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가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김정은의 직접적인 말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말은 지금 10번 이상 국제사회에 대해서 계속 재방송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남쪽하고 2번 있었잖아요. 네, 네. 중국하고 3번 있었죠. 북미 정상회담, 정상회담만 6번. 네. 이번이 이제 7번째가 되는 셈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 특사가 2번. 네. 또 중국 특사, 미국 특사, 예. 러시아 특사. 예. 한 10번도 넘게 국제사회에다 대고 핵을 내려놓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죠. 미국의 조야가 안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믿기 싫은 거지요. 믿기 싫다. 그러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전통적인 미국 외교 속에서는 네. 북한 문제 해결이 별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이를테면 미국의 국익의 1번은 네. 세계 전략 차원에서는 중국의 포위입니다. 잠재적 위협, 네. 잠재적인 경쟁, 위협은 어쨌든 중국이에요. 예. 이번에 그럼 막 중국에 그 대해서- 아프리카 국가들 다 예. 불러가지고 또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포위망 가운데 핵심이 예. 이 한반도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북한에서 계속 핵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으로 해서 북한이 이제 미국이 네. 북한을 빌미로 해서 그래서 사드도 갖다 놓은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중국의 그 포위망을 구축하는데 네.
한반도, 일본, 오키나와, 네. 괌으로 이어지는 예. 이 축선이 유지되는데 중요한 고리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계산법은 다른 거예요. 국가 이익을 위해서 남북 관계를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국가 이익이 있는 거고 미국은 또 세계 전략 차원에서 자신들의 국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 외교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북은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계산법이 달랐던 거지요. 뭐냐? 오바마는 해결 못했다. 부시도 해결 못했다. 클린턴도 해결 못했다. 그런데 나는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앞서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트럼프니까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기대를 했던 거고 키신저 박사 같은 경우도 트럼프니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서 트럼프를 도와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자, 그러면 한국 정치가 트럼프를 어떻게 도울 건지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국회에서 5당 대표들 회동했을 때도 여기 저 초월회. 초월회. 뭐 당 파적 이해를 초월해서 여기 5당 대표가 워싱턴 한번 갑시다. 어제 말씀하셨습니까? 했어요. 가서 민주당 지도부도 만나고 공화당 지도부도 만나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실패한 미국 외교의 실패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손학규 대표는 좀 검토를 해보자.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가 어렵다. 또 김병준 대표도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럼 뭐 이해찬, 이정미, 정동영 셋이라도 가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단장으로 있는 동북아 한반도 평화 외교단 그 여야 중진들이 가는데요. 그걸 꾸려서라도 정상회담 전후 시점을 잡아서 워싱턴에 갈 생각입니다. 자, 손학규, 김병준 두 대표는 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여기서 결정 못한다, 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데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것도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아니, 설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국가의 이익에 부합을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이제 뭐 정말 외교안보 남북 문제는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 들어가면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좀 어렵죠. 이 인터뷰 보시는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 정치가 어려워요. 자, 워싱턴 가는 문제는 그러면 이해찬, 이정미, 정동영 세 명이라도 떠나자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평양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평양도 지난번에 8월 16일 날 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 오색 비빔밥 드실 때 그때 얘기했어요. 평양에 우리 같이 갑시다.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가시면 어때요? 예, 좋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에 합의가 돼 있잖아요. 정당, 국회, 그다음에 뭐 지방정부, 시민사회 전면적인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거든요. 남북 정상에. 그러면 정상회담 같은 그런 중요한 계기에 특히 남쪽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대표들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이제 그런 또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뭐 들러리 서로 가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들러리 서로 가느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 주셨고 실제로 북에서도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만찬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홍준표 대표도 좀 오시라고 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거는 청와대가 잘못한 거예요. 저도 못 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좁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좀 제가 어제 5당 대표 회동 때 이렇게 말했어요. 통 크게 정치합시다. 통 크게. 그러니까 제가 2005년도에 김정일 위원장 만나러 갈 때 그때 이제 미리 준비하잖아요. 준비할 때 북쪽의 지도자가 무슨 얘기를 좋아하고 무슨 얘기를 싫어하는가 이런 이제 분석도 해요. 근데 북쪽의 김정일 위원장이 좋아하는 말은 통이 큰 지도자다. 이 말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 대화 중에 제가 몇 번 썼어요. 위원장께서는 통 큰 지도자 아니십니까? 통 크게 한번 합시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어제 말하기를 북쪽 지도자만 통 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5당 대표들도 좀 통 크게 합시다. 아주 통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거제도 예. 개혁도 그렇고 예. 이 개혁 입법도 그렇고 예. 통 크게 보따리를 만들어서 예. 패키지, 예. 그러니까 패키지 딜을 하자. 예.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이 원하는 것만 할 수 없잖아요. 야당이 원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같이 그걸 만들어서 서로 보따리를 교환하면 네. 그것이 통 큰 정치가 되는 거죠. 네. 그 제안에 대해서 함께 모였던 다른 대표들은 어떤 입장들이시던가요? 듣고만 있더라고요. 예? 아이 듣고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좋습니다. 이거라도 해봅시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할 거는 없고 또 예. 선뜻 동조하자니 정동영한테 끌려가는 것 같고 그랬겠죠. 아니 근데 저는 누구에게 끌려가고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이런 개인적인 그렇죠. 그걸 넘어서야죠. 굉장히 그래서 만든 게 초월회예요. 아니 근데 왜 초월이 안 되는 겁니까? 초월을 해서 하자는 건데 초월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음부터는 이제 초월이 다음 되겠죠. 달 모임에선 초월이 좀 되겠습니까? 진도가 좀 나갈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미국 정치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오늘 아침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또 이 트럼프의 백악관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가 다 고발되는 책이 또 한 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성추문 관련된 계속 그 법원 내 이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사면 초과에 빠져 있고 결국에는 탄핵 위기로 몰려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 국내 보수 언론들의 우려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쉽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9월, 10월 이 두 달이 정말 중요한 공간이에요. 오늘이 9월 6일인데요. 네. 11월 6일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딱 두 달입니다. 딱 두 달이네요. 딱 두 달인데요. 지금 일반적인 전망으로는 지금 현재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 하원 다수인데 둘 중에 하나는 뺏긴다는 거거든요. 이제 중간선거 넘어서고 이제 압박을 받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좀 내심 불안한 거 아닙니까?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3차 회담이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회담이 열린다고 보고요. 이 9월, 10월에 정말 질풍노도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남쪽 믿고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남북의 역량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냥 미국 눈치, 우리 보러 미국 눈치 본다고 그러는데요. 북한도 너무 미국 눈치 보는 거예요. 미국 눈치 너무 보지 말고, 당당하게 핵 포기하기로 했으면 리스트 내놓고, 그 다음에 핵 폐기 절차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왜 안 합니까? 그렇게 하면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완화하자고 들고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남북 경제 협력도 전면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지도자의 문법과 관료들의 문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의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이게 되는데 그걸 이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김영철이든지 국무부나 이쪽 그 볼트는 다르잖아요. 소위 북한의 매파, 그다음에 미국의 매파들이 우리 청와대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강온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입장차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경우에는 지도자가 결정을 하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 관료보다는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미국을 다 믿고 그야말로 100% 핵리스트를 다 내줬다가 저쪽에서 딴소리하거나 방향이 그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9.19, 9월 19일 날 정상회담 하는데 2005년 9.19가 가능했던 것은 북한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이 그때도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보증인을 선 거예요. 만일 미국이 안 해주면 우리가 해주겠다. 그게 뭐냐면 그렇죠. 전기거든요. 미국이 안 주면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제안한 것이고 미국에다 대고는 일단 핵을 포기한다는데 연락사무소고 북미 관계 정상하고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설득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서 미국을 당기고 북한을 당기고 그러면서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중국이 지금 조력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 저 중국을 회방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중국을 회방꾼으로 두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예. 지금 한중 관계가 좀 더 한중 공조를 긴밀하게. 그때는 중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네. 육자 회담의 의장국이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이 전체 판을 조율한다 하는 그런 또 이 책무감도 있고 네. 권위가 이제 명예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중국의 역할이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중국이 이렇게 빠져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또 트럼프가 계속 자극을 또 하지 않습니까? 뭐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배후는 중국이 있기 때문이고 이 미중 무역 갈등이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비중과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하는 북핵 네. 협상 미중 이게 훨씬 더 비중이 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네. 뭐냐면 이제 미중 간의 강대국 정치가 네. 이제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이번 구구절에 내일 모레 시진핑 주석이 안 가는 걸로 가려다가 예. 그 견제구에 걸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열삼이 예. 리잔수 상무위원을 예. 보냈는데요. 그만큼 지금 치열한 신경전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김정은, 시진핑의 밀착을 떼놓고 싶은 거지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종속 변수로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에 그렇죠. 아니, 미중 관계에 종속 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는 한미 공조와 동시에 남북 공조가 두 축이 가야만 네. 미중 관계의 종속 변수가 되지 않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운명의 9월, 10월 그리고 11월 6일 중간 선거 전에는 뭔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지 않으면 그렇죠. 그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누구도 3차 정상회담, 9.19 정상회담에서 역사적 담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아니, 담판. 날 믿고 내려봐라 하는 거죠. 말로는 이미 12번이나 했으니까 네. 용기 있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 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예. 북미 간에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약속 같은 게 되면 금상첨화죠. 더 없이 좋은 거고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제일 좋은 시나리오고 그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9월 19일은 결판을 내서 네. 정말 8.15 경축사에서 얘기했던 대로 네. 남북 경제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대선언이 좀 나와줘야 네. 되죠. 100% 핵 리스트를 다 내놓고 서훈 원장이 국회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네. 가령 핵무기가 10개 있으면 한 60% 정도 60%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북미 간에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100%다 공개하고 폐기하고 그걸 바라기는 이제 어렵다는 게 현실론이죠. 네. 그렇다면은 60% 정도 있는 핵무기, 핵물질을 없앤다거나 폐기한다면 네. 그것은 추가 기우는 거거든요. 네. 키우는 거죠. 60%에서 이제 100%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한 몇 퍼센트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풍계리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동창리도 폐쇄하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이 선의를 평가를 안 해주면 어떡하냐 그렇죠. 이런 글자 답답함을. 그대로 선의죠. 선의. 왜냐하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네. 믿어라. 네. 이거 봐라. 이렇게 예, 하지 않냐라는. 예. 입구에 들어선 거죠. 예. 입구에 들어서서 이제 망설이고 있는 거죠. 네. 망설이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세지니까 네. 저기서도 이제 이럴까 저럴까 하고 좀 걱정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보증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보증인인 우리 정부가 좀 내가 있지 않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요. 네. 미국만이 위협이 아니라 남한 자체가 위협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그렇겠죠. 우리는 북한을 크게 보지만 네. 북한 있는 그대로 보면요. 네, 우리가 훨씬 잘 남쪽은요. 살고 경제도 그렇고 북쪽에 국방도. 비해서 100배 큰 나라입니다. 힘이 100배 더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위협이죠.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개성에 연락사무소 설치하기로 네. 했는데 8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거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특사단이 가서 요거를 그 정상회담 전에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다는 거죠. 이게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생기면 그렇죠. 또 네. 변화가 생깁니까? 예, 다음 주에 이제 공동사무소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언저리에 이제 폼페이오 방북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죠.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그 남한도 북한도 그리고 또 미국도
물러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아무것도 성과도 못 내고 그냥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아니,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내친 김인데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미국이 원하는 거 비핵화 받아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네. 저는 충분히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네. 이 새로운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예. 새로운 역사, 70년을 과거로 보내고 이제 미래로 딛자고 네. 했고 예. 또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대내적으로도 자신들의 인민을 향해서 네. 이제 경제 건설 집중 노선으로 간다고 네. 선언했고 구체적으로는 그 원산 갈마 네. 리조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예. 그걸 내년 4월 자기 할아버지 생일 때까지 완공하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 100개가 넘는 뭐 호텔 여기 근데 그 북한 경제력으로 보면 우리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 건설하는 정도의 그런 규모예요. 말하자면 네. 그 비교하면은. 네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을 6개월 늦췄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속도가 늦어지면서.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북은 이미 작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리조트 만들어 놓고 텅 비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럼 안 되죠. 그렇죠. 예. 미국 관광객이 와야 될 거잖아요. 예. 남쪽 관광객이 가야 되죠. 예. 그러니까 북은 이미 강을 건넌 알겠습니다. 겁니다. 종전선언 유엔 총회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고대했었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오늘 정의용 실장이 얘기했습니다. 예, 그것은 예. 이제 시간으로 봐서 네. 9월 19일 날 남북 정상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 가고 네. 근데 이제 북미 간에 아직 폼페이오 방북이 지난 8월 말에 이루어져서 갔더라면 가능했었을 텐데. 이제 시간이 예. 가능했는데 이제 다른 계기를 찾아봐야죠. 예컨대 폼페이오 장관이 만약에 간다면요. 그 12일 사이에 간다면 상황 변화로 인해서 유엔 총회 가능해질 수도 있을까요? 그 현실적으로 조금 너무 어려워. 정상이 움직이는데 그때 결정해가지고 뭐 일주일, 2주일 만에 네. 남북은 오갈 수가 있지만 네. 김정은 위원장은 비행기도 네. 없는데 그 비행기 또 중국에서 빌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네. 그 철도도로 협력 관련해서 유엔사에서 안 된다고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내정 간섭입니다. 내정 간섭입니까?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네. 때 철도도로 연결할 때 그때도 예. 미국이 럼스펠드 국방장관이었어요. 미국의 내정 간섭입니다. 그때도 안 이 된다고 브레이크 했습니다. 걸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해서 풀었거든요. 저는 항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내정 간섭적 요소가 있다. 네. 왜 북남 관계 진전을 미국이 가로막느냐 하고 저는 정식으로 제 얘기 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재밌었고요.